제 승진을 위해 아내와 부장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신은 선을 넘었고 저는 모든 것을 건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아내와 부장이 미래를 즐기던 바로 그 호텔, 전 직원이 모인 행사장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영상을 틀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의 침묵, 그리고 이어지는 경악과 비명. 제 복수가 과연 통쾌한 정의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모이모 사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초대. 그날 김도진 부장을 집에 들인 것은 명백한 내 실수였다. 승진을 코앞에 둔 시점, 아내 서유라의 등을 떠밀어 억지로 차린 저녁상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현관문을 열자 도진의 시선이 내 어깨를 넘어 아내에게 먼저 꽂혔다. 평소와 달리 유라는 몸에 달라붙는 실크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목선에서 반짝이는 땀방울과 옅은 플로럴 향수 냄새가 거실 공기를 장악했다. 재수씨, 미인이시네요. 박 대리가 복이 많아. 도진은 능글맞게 웃으며 유라가 내민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그의 손이 슬리퍼를 건네는 유라의 손등을 의도치 않은 듯 스쳤다. 유라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식탁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나의 기여도. 하지만 도진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눈은 줄곧 맞은편의 유라를 향해 있었다. 재수 씨는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뭘 드시고 이렇게 예쁘십니까? 과찬이세요. 많이 드세요, 부장님.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뺨은 와인 탓인지 옅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녀가 와인을 따르기 위해 몸을 숙일 때마다 원피스의 파인 목선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다. 도진은 그 광경을 놓치지 않고 끈적한 시선으로 좇았다. 술 기운이 오르자 도진은 보란듯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깊게 몸을 기댔다. 그는 유라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재수 씨,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남편 칭찬 좀 해야지. 나는 그 말이 불편했지만 밉보일 수는 없었다. 유라가 마지못해 그의 옆에 앉았을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숨막힐 듯 가까웠다. 도진의 팔이 소파 등받이를 감싸듯 올라가 유라의 어깨를 스쳤다. 박 대리가 성실하긴 한데 가끔은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도 있죠. 유라의 대답에 도진은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유라의 귓가에 닿는 것이 내 자리에서도 보였다. 그날 밤 도진이 돌아간 후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감을 감췄다. 피곤했지? 부장님 잘 가셨다니 다행이네. 당신 승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 그녀는 끝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아내의 몸에서 나던 플로럴 향수 위로 도진의 묵직한 스킨. 향이 희미하게 더 씌워져 있다는 것을 나는 까맣게 몰랐다. 2. 균열의 심연. 그날 이후 유라의 핸드폰은 언제나 액정이 바닥을 향해 있었다. 평생 울리지 않던 전화기가 샤워하는 동안에도 진동했다. 유라는 변하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과감한 옷들을 꺼내 입었고 새벽녘까지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날이 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결에 뒤척이다가 유라가 거실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속삭이는 목소리는 낯설었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설렘이 내 심장을 서늘하게 찔렀다. 며칠 뒤 금요일 저녁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유라가 없었다.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자정이 넘어 들어온 그녀에게서는 짙은 와인 향과 남자의 스킨 향이 뒤섞여 났다. 나와는 다른 김도진의 그 향기였다. 그들의 미래는 텅 빈 내 집을 비웃듯 점점 대담해졌다. 그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나는 몇 번이고 목격했다. 묻지 않았다. 사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의심은 독처럼 피어올라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유라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녀의 핸드폰을 들었다. 김 부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부장님, 어젯밤엔 꿈만 같았어요. 나도 그랬어. 내 몸의 향기가 아직도 아른거려. 오늘 밤엔 어때? 남편이 또 야근이래요. 어쩌죠, 당신 보고 싶은데. 8시, 지난번 그 호텔 스위트룸. 기다릴게. 스크롤을 내리자 심장을 먹게 하는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어두운 호텔 복도에서 찍은 사진. 도진의 품에 안겨 그의 목을 감싸고 웃는 유라의 얼굴.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처참한 배신감이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시간은 내 상상보다 훨씬 깊고 농밀했다. 그날 밤 유라는 내게 거짓말을 하고 또다시 그 호텔로 향했다. 최고층 스위트룸.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곳. 도지는 샤워 가운만 걸친 채 와인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왔어? 내 인어공주. 유라는 그의 품에 안기며 가늘게 떨었다. 도진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뜨거운 혀가 귓바퀴를 한았다. 부장님, 잠깐만. 그녀의 저항은 공허했다. 그는 유라를 번쩍 안아 침실로 향했다. 새하얀 시트 위로 유라의 실크 원피스가 힘없이 벗겨져 내렸다. 도지는 경배하듯 그녀의 몸을 훑어내렸다.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안쪽의 여린 살까지.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유라는 짜릿한 전율에 몸을 떨었다. 안 돼, 거기. 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다리를 들어올려 어깨에 걸쳤다. 저항할 수 없는 자세. 유라의 모든 것이 무방비하게 드러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것을 밀어넣었다.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유라는 시트에 얼굴을 묻었지만 쾌감은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의 안에서 자신을 과시하듯 움직였다. 창밖의 야경이 두 사람의 헐떡이는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유라야. 날 봐. 내가 누구지? 부장님, 김도진. 그녀는 쾌감에 울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도지는 그녀의 턱을 잡고 강제로 자신을 보게 했다. 서로의 눈에 비친 것은 순수한 욕망뿐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나왔을 때 유라는 실신하듯 그의 품에 쓰러졌다. 도지는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칼을 넘겨주며 속삭였다. 넌 이제 내 거야. 그리고 그는 잠든 유라의 나신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에 담았다. 정복의 증거이자 완벽한 올감이었다. 3. 파국의 무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복수였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김도진의 얼굴을 마주하며 웃었다. 그의 얼굴 위로 아내와 뒤엉키던 모습이 겹쳐 보일 때마다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다. 며칠 뒤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가 그들이 미래를 즐기던 바로 그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유라도 아내 자격으로 참석해야만 했다. 나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유라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나 잠깐 중요한 전화 좀 하고 올게. 부장님 옆에 좀 앉아 있어. 유라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도지는 기다렸다는 듯 유라의 허리에 손을 감았고 두 사람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몸을 밀착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에게 다가가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행사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사의 연역을 소개하는 평범한 영상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에 집중되었을 때 화면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다. 어두운 호텔 복도. 도진의 품에 안겨 그의 목을 감싸고 웃는 유라의 얼굴. 내가 핸드폰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거 박대리 와이프 아니야? 웅성거림이 커지기도 전에 두 번째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최고층 스위트룸의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로의 몸을 탐하는 두 사람의 모습. 도진의 단단한 등 근육과 그 아래에서 고통과 쾌락에 뒤엉켜 신음하는 유라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이 재생되었다. 도진의 핸드폰으로 찍은 듯한 거친 영상. 유라가 그의 아래에서 허리를 비틀며 애원하고 있었다. 하, 부장님, 제발. 사진과 함께 녹음된 유라의 교성이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미쳤다 상대는 김 부장이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도진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스크린과 나를 번갈아 보며 굳어 있었고 유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천천히 무대의 주인공처럼 단상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도진의 귓가에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부장님, 제 아내 맛이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승진 선물 마음에 드시는지.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내 세상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되어 있었다. 에필로그 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다. 김도진은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유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내 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승진도, 명예도, 가정도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왔다. 매일 바다를 본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를 본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을 핥히고 상처를 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지우고 사라진다. 아내의 얼굴이 도진의 비열한 웃음이 떠오를 때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재가 날리는 것 같다. 사랑, 배신, 복수. 그 모든 감정의 끝에 남은 것은 결국 공허함뿐이었다. 나는 낚싯대를 들이운다. 미동도 없는 찌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어쩌면 내 인생은 이 텅 빈 바다와 같을지도 모른다고. 모든 것을 삼키고도 여전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깊고 서늘한 고요함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